손정혜 변호사, 김광진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 첫 주제 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지사와 소행비서는 그렇게 법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먼저 재판부가 검찰이 전면 비공개로 해달라 재판 내용을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요? 일단 사생활 관련돼서 이제 어떤 2차 피해가 우려돼서 검찰에서는 전부 비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 증인 신문 절차 같은 건 비공개 신문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절차를 모두 비공개하는 건 좀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반드시 사생활 보호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피해자가 증언을 쓰는 날 이런 날들은 비공개를 하되 다른 날은 공개해서 재판하겠다고 결정한 네.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재판정에 서지 않으면 오늘 또 이제 김지은 씨는 방청석에 있었는데 네. 방청석에 있는 이유는 이게 피고소인 뭐 이런 게 아니고 형사사건이니까 그냥 뒤에서 지켜본 거죠? 방청석에서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관을 한다는 참관하는. 것이고 오늘 피해자 측 변호사들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네. 오늘 김지은 씨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특별히 뭐 더 재판부한테 알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다 일부만 빼고는 공개한다면 뭐 그날 두 번째 뭐 만남에서 뭐 손을 잡고 뭐 끌었네 뭐 이런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재판을 할 때? 오늘 공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제 공개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피고인측 변론 내용의 요지도 대부분 진술이 돼서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주된 변론 요지는 재판부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조금 사생활 침해를 받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를 하신 목적은 또 네. 밀실 재판을 한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헌법이 원래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네.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본인의 증인 신문은 당연히 이제 비공개가 될 것이고 네. 지금 다툼의 여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된 관계인 것이냐 아니면 강압적인 관계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합의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과정들을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개되는 게 꼭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그 전부터 있어 왔었는데요. 여튼 재판부 입장에서는 본인의 증인 신문하고 그리고 관련 내용 중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를 하겠다라고 한 얘기를 했고 네. 또 재판 방청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통로가 아니라 법원의 통로를 통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용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안 전 지사가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안 전 지사 출석에 맞춰서 여성단체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내려서 포토라인 잠깐 섰다가 들어갑니다. 네.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김지은 씨는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전 공판 마친 뒤에 안희정 전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지은 씨 방청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그 재판부의 판사님의 의견도 그러시고 결정도 그렇습니다. 이 재판의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직접 말씀 못 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도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일체 그 법정에서 말씀을 하고 하자는 것이 판사님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김지은 씨는 우리가 알기로 이제 4번의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혐의가 10가지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4번에 걸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사회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기습 강제추행, 그러니까 강제추행, 순식간에 만져서 기습적인 추행을 했다라는 범죄로 지금 5회가 특정되어 있고 또 위력을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범죄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7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10회의 추행 내지 간음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그
그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차례 성폭행, 이게 이제 간음이라고, 법정 용어는 간음인 거죠. 네, 5차례 기습추행, 관용차서 업무상 위해. 네. 오늘 나온 거 보면 KTX와 관용차 등 제3자가 있거나 공개된 자리에서도 성추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굉장히 대범하게 범행을 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면서 네. 심지어는 제3자도 있었고 범행 장소 중에 관용차도 있었고 KTX 안에서도 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더 심각하게는 덧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뭐 사냥꾼처럼 네.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된 요지는 차기 대력 대선 유권 그 주자로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네. 그런 권한을 남용해서 성을 착취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다. 네,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다. 검찰 업무 지시를 가장해서 이런 성범죄에 어떤 덫을 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주말이나 휴일에 어떤 술이나 담배 여러 가지 지시를 하면서 성범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그 심야 시간도 이용했다. 심지어는 자기애 같은 성향도 보였다라고 지금 검찰은 이 안전지사 측이 이런 권력형 성범죄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변호사 측은 뭐라는 겁니까? 일단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고 애정 어린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위력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대권주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권력형 우월 관계가 반드시 입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변호인들의 입장인데요. 실제로 대선 캠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였다. 그리고 이 김지은 씨 피해자가 뭐 스마트하고 뭐 고학력의 여성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식의 범주 안에서 과연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수행비서라고 하는 역할이 어느 시간에서든 그 시키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인데, 사실 오늘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후에 이제 그 변호사분들이 발표를 하고 뭐 하면서 피해자 김 씨가 뭐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적인 분이다. 뭐 이제 이런 설명을 막 구구절절하게 하셨는데요. 네. 그런 말이 훨씬 더 국민 감정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한 차례도 아니고 4차례 성폭력을 당하는 동안 그러면 왜 한거하거나 알리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 숨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미투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그것인 것인데 왜 이 사건까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안희정 지사는 조금 더 그래도 유력했던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조금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장 화제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개념치 말아라. 김지은 씨가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니까 개념치 말아라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재판에서 뭐 쟁점이 된다고요? 네, SNS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도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제 현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개념치 말거라고 두 사람이 서로 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수평적 관계였냐, 명령을 일방적으로 받는 지시형 관계였느냐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도 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자발적이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정황이라든가 둘 사이의 애정 어린 어떤 교감을 하는 문자 메시지나 대화 내용이 현출이 되면 피고인 측 입장이 굉장히 유력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런 부분도 만약에 나온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피고인 측에서 변론 과정에서 주장을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반대대로 일방적으로 명령만 지시하거나 하다라는 그리고 뭔가 어떤 서운함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치 말거라라는 이런 내용만 있다고 한다면 또 피해자 측, 검찰 측 주장을 또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은 반드시 중요 쟁점으로 판단을 받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SNS뿐만 아니고 어떤 문자든 SNS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재판에 앞서서 잠깐 보셨지만 안희정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 측에서 공정한 판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하루 24시간 일상을 통제하면서 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온전성을 침해하고도 개념치 말거라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무마시킬 수 있다고 본 피해자의 의식 구조 및 언행을 접할 때마다 매 순간 공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법부의 전론 판결은 피해자 인권 회복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안희정 전 지사의 첫 번째 재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두 번이나 청구해서 기각될 때 그때 재판부가 제 기억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이제 CCTV라든가 이런 증거, 유력한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사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일관된 구체적인 진술 위주로 이제 다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범죄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근저에는 업무상 이력에 의한 추행이나 가름이 사실은 법정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장 높은 법정형이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이 업무상 이력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판례에서 많이 축적된 것도 아니고 교수나 학생, 직장 상사나 하급직 이런 판례들은 있는데 정치인과 캠프 내에서의 어떤 상하관계, 수직적 관계 이런 어떤 명확한 기준도 지금 판례로서 많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게 재판부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김 의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안 전 지사, 그때 한참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안 전 지사도 그렇고, 고은신, 이윤택 감독, 이윤택 감독 지금 구속돼 있고요. 미투 폭로가 나오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 유독 진보 진영이 많다. 우연입니까? 뭔가 개연성이 있는 겁니까?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건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라기보다 미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심리에 기인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왜 재판으로 하지 않느냐, 그냥 신고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미투 운동이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게 현직 검사셨거든요. 그 검사분이 한 8년 정도 동안 그 아픔을 참고 있다가 네. 미투라고 하는 행위를 하셨죠. 네. 그분이 법을 모르거나 재판 절차를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내 옆에 이 일을 같이 동참해주고 지지해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할 때 이게 법의 범주를 넘어서서 사회운동으로서의 미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보 진영에 있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도 힘 있는 저 가해자보다 내 옆에서 서줄 사람들이, 내 동조자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가능한 문제여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보 진영에 조금 더 미투라고 하는 것이 표출이 많이 되는 것이지 네.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예 없을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보수 것이죠. 진영도 비슷하게 그런 사례는 많겠지만 보수 진영의 여성 피해자는 자신들과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김지은 씨 말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랬었잖아요. 그 부분은 기소가 안 됐죠. 불기소 처분이 난 상황이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뚜렷하게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까지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은 증거가 부족하다. 이 피해자 고소인의 말과 뒷받침되는 유죄의 어떤 정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배치되는 정황들도 있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한 거는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뭔가 안 전 지사 쪽에서 그것이 이른바 화관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걸 제시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요. 또 네. 성범죄라는 게 좀 일관되고 정황에 맞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면 증거 네. 불충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심 선고는 얼마나 걸립니까? 일단은 8월 달로 예정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한다고 얼마 하는 안 겁니다.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7번의 집중 심리 절차를 거친다는 건데요. 아마 그 증인으로 소환할 사람도 거의 다 지금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네. 증인도 나오고 또 김태경 교수라는 감정 증인들도 나온다고 하고요. 아마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도 있을 겁니다. 7회에 걸쳐서 증인 신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선고하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폭력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2차 가해를 막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SNS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번 재판부에서도 2차 가해를 최대한 막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논점 중에 하나였던 아까 말씀하셨던 개념치 말라라고 하는 것 네. 외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심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을 막 여러 가지 추측하고 추정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정확하게 안 지사와 혹은 주요 증인들과의 대화 내용을 그리고 대상과 기간을 특정한 것만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폐쇄회로 CCTV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조서에 남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도 같이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사사건건 플러스 김광진 전 의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두 번째 주제는 첫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보시겠습니다.